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주제가 있는 현장 대담회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모더레이터를 맡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승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저희 두 번째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담회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강사님과 패널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실 온라인 교수법으로서 강의를 해주실 리절턴트 대표 컴퍼니의 성준영 강사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오늘 먼 곳에서부터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광주문화재단의 김영순 본부장님 모시고 저희 한번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온라인 교수법,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떤 해결법을 좀 찾고자 저희가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을 어렵게 모시고 한번 함께 그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에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리절턴트 컴퍼니의 성준영 대표입니다. 우리 강사님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와 스킬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상호작용에 관련된 강의다 보니까 저 역시 여기 계신 강사님들과 최대한 상호작용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주지사항을 드리고 여러분들 상황도 제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강사님들 혹시 가능하시다면요 줌에서 채팅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한 좀 답변을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는 이 좀 대담 형태로 이 영상이 송출이 되는 것보다 보니까 비디오 온을 보통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비디오 온은 안 해주셔도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가 지금 어느 정도 들리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반응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점이면 와 너무 잘 들린다. 1점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숫자를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변 올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민정님, 서광님, 우리 숙대에서도 와주셨어요. 네, 최진경님 5점, 명확히 잘 들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김재용님도 5점, 김영수 본부장님 5점, 지금 이승정님께서는 지금 2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분도 계시고 좀 덜 들리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다 5점이신데 한 분만 2점인 걸 보니까 요 2점은 제가 어떻게 책임드려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4점도 있고요.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주문화재단 박 기자님, 이성우님, 우리 민복구님, 또 SYK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답변을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소리는 어느 정도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강사님들의 컨디션을 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A등급이면요. 지금 당장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와도 되겠다 싶으면은 A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등급이면요. 눈 딱 감는 순간 바로 잠이 들 것 같다 하면은 2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현재 나의 마음, 또 나의 정신, 나의 피지컬, 체력 상태 총합으로 A, B, C, D 2등급 중에 몇 등급 정도 지금 현재 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컨디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보시죠. 네, 우리 A등급, C등급 정말 다양한 등급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남문화재단에서 C등급이시고요. 이정민님 D등급이세요. 어떡하세요? 굉장히 많이 비교하신 것 같아요. 이게 A등급을 적으시는 분들도 드문데 제가 이 강의하면서 요 질문 드리면서 우리 종현님께서 A 플러스 적으셨는데 제 강의 역사상 최초로 A 플러스 등급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우리 SYK님께서 최저점인 우리 2등급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뒤로 쫙 기대시고 편안하게 오늘 강의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주문화재단에서는 또 우리 B등급이라고도 적어주셨어요. 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채팅상에서 우리 여러 강사님들께서 다양한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을 가지고 우리 조금만 더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근데 게임은 상품 없으면 사실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도 준비해 왔는데, 채팅창에서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음식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를 맞춰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음식 메뉴를 굉장히 이렇게 축소를 해놨어요. 확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뭔지 알겠던데 싶은 게 있다면 답변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을 맞히신 분은요, 제가 어떻게든 이 강사님의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제가 입수를 해서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베스킨라빈스 걸고 한판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다시피 오답은 얼마든지 적으셔도 좋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메뉴일까요? 자, 이 메뉴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올려보시죠. 자, 과연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봤어요. 이쯤 되면은 슬슬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혹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아마 다음 사진 보면은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샐러드 나왔습니다. 샐러드 아직 아니고요. 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나왔습니다. 자, 오이 비슷하네요. 네, 초록색이기 때문에 오이 맞고요. 오이는 아닙니다. 자, 상추, 우동, 분짜, 팔보채. 자,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자, 이쯤 되면 다 맞추시던데. 자, 여기서 못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메뉴입니다. 메뉴 쌀국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지영 강사님. 우리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지영 강사님께서는요, 저한테 상품을 받으시려면 꼭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팅창을 보시면요, 수신자가 모두에게라고 현재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바꿔보실게요. 네, 호스트 및 토론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기록해놨다가 오늘 중으로, 이게 또 선물 또 내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중으로 선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게임은 한 판만 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자, 한 판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전화번호를 그냥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거 혹시 누군가가 좀 이렇게 기록을 좀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영 강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 라운드 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챔피언이신 이지영 강사님께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왕좌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른 강사님들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자, 과연 어떤 메뉴일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밖에 안 보여서,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슬슬 답변을 하실 만한 이제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젤리 나왔습니다. 젤리. 젤리 상당히 네, 창의적입니다. 자, 명확한 제가 메뉴명을 찾고 있어요. 자,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정확한 메뉴명. 자,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맞춥니다. 자,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쵸. 맥모닝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진 강사님께서, 네, 맥모닝, 저 간발의 차이로 최정환 강사님이랑 정말 별 차이 없이, 네,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맥모닝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와,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진 강사님 역시 전화번호를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제가 상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채팅창도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이 채팅창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정말 좋은 출발점이 돼주는 것 같아요. 정말 채팅창은 사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팁이 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긴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짧은 답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내가 참여했다라는 감정만 들 수 있어도 저는 아주 충분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강사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의 그 강의에 대해서 저의 기대사항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요, 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전보다, 자, 보다가 2번 들어갔네요. 네, 그만큼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이전보다 편안하게, 간편하게, 또 자신있게 소통하게 되는 것이 오늘 저의 우리 강사님들에 대한, 또 오늘 과정에 대한 기대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계신 강사님들의 기대사항도 너무나도 궁금한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PM님과 본부장님 이야기도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특강, 오늘 이 대담에 대한 기대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PM님부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기대사항 오늘 가지고 여기 강의에 참여를 하셨나요? 저도 아직 강의를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대담을 통해서 좀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적극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김영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좀 기대사항으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과 만나게 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만났을 때 상대방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따라와 주는 건지 그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토요일 오전 아침이란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꿀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처음에 출석만 하고 그 다음에 화면으로도 잘 안 보여지기 때문에 도대체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화면만 켜놓고 다른 데 가서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피드백을 곧바로 받게 된다라는 거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밀착되게 해서 이 프로젝트의 효용성을 더 높이는 그 방법을 오늘 배워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는 강사님들은 또 어떤 기대 사항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텐데 우리 참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주셔서요, 카메라 기능으로 앞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찍으셔도요, 아마 재밌는 어떤 화면이 뜨시게 될 건데, 혹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 링크 자체를 한번 채팅창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제가 올릴 텐데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카메라 기능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특강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라는 화면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여기다가 편안하게 답변을 적으신 다음에 이 하단에 파란색 버튼,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강사님들의 여러 가지 기대사항 한번 적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익명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원하시는 답변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주시죠. 네,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사님들의 여러 답변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 답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공유. 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요. 라고 정말 모두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그런 강사님들 계셨고요. 온라인 강의력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사님 너무 말씀 잘하세요. 이거 누군지 제가 알아야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텐데 어느 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승정 PM님이셨군요. 이거 나중에 기프티콘을 꼭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라인 수업에 꿀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여형 온라인 수업 방법을 듣기 위해서 맞아요. 이 참여라는 게 참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좀 이렇게 목마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경험담이나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베라 상품권 아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게임을 같이 또 진행하면 너무 좋겠죠. 요즘 학생들의 소통 공감하는 방법을 알고 봐서라고 하시는 굉장히 학생 중심적인 그런 또 기대감을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거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것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사실 우리 학습이라는 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적용해 보는 데 있어서 또 그런 또 목마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역동적인 소통이 있는 감성 온라인 수업. 이거 뭔가 제가 오늘 강의 타이틀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또 멋지게 잘 접어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사님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 이러한 좀 응답들이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피드백 등등의 기대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강사님들의 이
기대 사항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을 이미 담으셨고 이미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생각들과 이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게 또 동료 강사로서 또 전 세계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늘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출발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밥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교육 대상자들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그들은 지식을 창조하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요, 특히 이 예술 기술 교육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본인에 있는 어떠한 창의성을 또 표현하고 그것들이 또 기술과 융합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색깔과 본인들의 생각들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마인드와 또 어떤 기술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행동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어떤 교육을 들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행동의 변화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든 예술을 공부하든 어떤 문학을 공부하든 아니면 체육을 하든 이 모든 것 속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 피대상자, 즉 학생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특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과정들이 존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참여, 기억, 몰입, 인지, 체화, 기억, 적용, 변화. 와,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이 여러 단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 효과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려와 많은 노력과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참여가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행동 변화를 위한 시간들과 노력을 단축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를 믿고 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 거기서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봐볼게요. 자, 참여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의 의지로요, 교수자가 설계한 경험에 자신의 자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설계는 교수자가 합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참여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자들, 즉 강사님들께서 뭔가를 설계를 하죠. 그 경험을 설계하고 참석자분들을 초대를 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채팅창으로요, 오늘 컨디션이나 음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 자체를 설계해 놨고요. 거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하신 거 맞죠?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결국 이 교육이라는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이 특강이 이루어진다면 이 1시간이라는 교육 경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을 통해서 기여를 했듯이 추후에 우리 학생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설계하신 이 경험 안에 참여를 함으로써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군가가 어떤 특정 상황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채팅창에서 저희가 쌀국수 하나 적은 그 기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 자체에 내가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다른 다양한 어떤 그 갈래들의 경험에 함께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했을 때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인지하는 능력이 당연히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걸 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차를 사실 때요, 새로운 우리가 차를 바꿀 때도요, 내가 요런 차로 바꿔야겠다 싶으면요, 슬슬 그 차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티볼리를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티볼리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요,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고요. 몰입하다 보니까 주변에 티볼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또 이게 쌍용차에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몰입하게 되면은 더 인지하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든 어떤 학습자든 인지를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체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인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그 통로가 딱 생겼을 때 체화를 시킬 때 그것이 저희는 당연히 기억으로 넘어가고요. 우리의 기억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강의장 밖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육의 목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참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참여를 하는 데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스킬들과 마인드셋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파트로는요, 이 상호작용의 출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상호작용은요, 기본적으로 틀릴 수 없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답을 우리가 뭔가 당연히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A등급이든 B등급이든 C등급이든 사실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에서는요 누구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출발점은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틀려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쌀국수 답변을 아니라 오이 적으신 분 계시거든요. 상추 적으신 분 계시고요. 심지어 우동도 나왔습니다. 자, 우동이라고 적으면 어떠합니까? 그냥 데스크나비스 간단하게 걸고 그냥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야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틀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려도 되는 그런 상호작용을 우리는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초반에요. 또다시 봤을 때는요, 어떤 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답을 적었든지 간에 강사인 저희들은요,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A등급을 하셔도 긍정적인 반응, 2등급이어도 긍정적인 반응, 이게 무슨 오늘 음향이 4점이든 2점이든 5점이든 우리는 그냥 어떤 답이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요, 이게 오이든 우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상호작용을 해줬다, 참여를 해줬다,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저는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우리가 우리 학생분들을 만나서 상호작용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참여는요, 틀릴 수도 없고요, 틀려도 되고요, 어떤 답이든 상관없고 강사님께서 끊임없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나하나 참여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거 참 안정감과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단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표현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속으로 안정감과 배려심이 느껴지면서 아마 채팅을 하나 하더라도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채팅 해볼 만한데? 근데 이 채팅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또 풀이할 수 있냐면 바로 참여해볼 만한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출발점은요, 우리 목표를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해볼 만한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여해볼 만한데? 하나, 둘, 셋. 참여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일단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참여해볼 만한 그런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참여에 대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는 연구 자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함께 계시는 우리 대담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 마이어라는 분께서 그 컬처 매핑이라는 책에 다양한 이 문화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 세계 217개국 중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탁 들어와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좀 표출하는 것을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꺼려해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은 과연 이게 좀 꺼리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막 표출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까요?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꺼리는 스타일이다? 좀 표출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꺼리는 스타일. 꺼리는 스타일일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이순경 PD님께서는요? 굉장히 꺼리는. 굉장히 꺼리는 스타일이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17지국 중에서 이 에릭 마이어라는 분께서 이 순위를 매겼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꺼려 할까요?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꺼릴 것 같은 나라,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어떤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바로 맞추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맞아요. 그렇다면 2등은 어떤 국가냐면 바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적인 정서로 봤을 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것, 이거 오인 것 같은데? 해서 채팅창에다 오이라고 적는 것,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꺼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니, 오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우동도 얘기해 주셨어요. 우동. 아니, 저게 어떻게 우동이었을까? 전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 머릿속에 우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외부적으로 표출해 줬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의 양대 핵심 가치, 안정감과 배려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타이밍에 한번 우리 강사님들이 혹시나 조금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질문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좀 뭐랄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 호스트 분들에게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전체 채팅에다가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채팅창에서 수신자를요 우리 호스트 및 토론자로 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질문 있다 싶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채팅창에다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틀릴 수 없고 틀려도 되고 어떤 답이든 상관없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참여해볼 만한데입니다. 자, 우리 참여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제가 언급드리는 그 퍼스트 스텝, 첫 번째 그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학습 단계라는 것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일어난다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경지에서 또 노력을 하고 투자하다 보면 또 그 경지가 올라갑니다. 그 성장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도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최대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낮은 난이도, 부담이 없고 정답이 없는 그러한 퍼스트 스텝을 저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감이 오실 거예요. 좀 다음 단계로 가도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난이도를 살짝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부담 레벨을 살짝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하셨다면 이제는 정답이 있는 방향의 상호작용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되는데 많은 강사님들께서 그런 좀 고민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답변하고 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 초기를 그렇게까지 설계를 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요, 이 만족감 있는 상호작용, 학생 입장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상호작용이 만족스럽고 강사님 입장에서도 상호작용이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대요. 자, 학생 입장입니다. 선생님도 강사님도 새로워요. 그쵸? 교육 내용도 새롭고요. 동료 친구들도 새롭고요. 속으로 파는 것도 새롭고요. 플랫폼도 새로워요. 이 너무나도 이 많은 새로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냐면요. 새로움과 변화의 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움과 변화의 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사님들께서 나름의 정답이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질문이냐면 1번 혹은 2번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자, 질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언제 더 많이 받게 될까요? 자, 1번
연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월급이 인상이 되었어요. 자, 그게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2번, 멀리 사시는 조부모가 우리 할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멀리 사시는 할머님께서 소천하신 게 2번, 월급이 인상됐다 1번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스트레스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리 PM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2번이 크지 당연히 않을까요? 2번.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영준 본부장님께서는요? 1번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나요? 1번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있나요? 너무나도 또 명쾌한 답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둘 중에서요, 어느 게 더 스트레스가 큰지, 우리 강사님들도 지금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자, 과연 어떤 답변이 더 맞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재즈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자, 우리 강사님들 1번이신지 2번인지, 자, 1번이 연봉 인상, 2번이 멀리 계시는 조부모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어떤 게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매번 드리면서도 민망한 게, 당연히 1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스트레스의 폭은요, 1번이 더 큽니다. 어머나.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좀 보시면은 새로움과 변화의 폭이 곧 스트레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담감이라고 우리 박신혜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다양한 답변 중에서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내 연봉이 인상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내 삶의 변화의 폭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멀리 계시는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실제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연봉이 있을 때, 인상했을 때 더 커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스트레스가 커지고요. 변화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강의 듣기 전에 뭐 하고 있죠, 보통?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강의 듣기 직전에. 우리 아이들은 뭐 하다가 강의로 들어오죠? 토요일 오전입니다. 놀다가 들어와요. 핸드폰 보다가, 자다가, 놀다가 들어오다가 실컷 편안하게 놀고 자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강의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난이도가 좀 높은 상호작용을 출발을 시킨다? 와,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인간의 뇌는요, 이 마믹달라라는 그 편도체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 감정이 쫙 올라오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싸우거나, 두 번째는 도망갑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싸우거나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커지면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싸움도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강사님과 싸움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과정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막 불평과 이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혹은 회피해버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카메라를 꺼놔요. 꺼죠. 카메라 끄고 그냥 이 강의에서 이 유체 이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마음과 영혼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 반응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여에 있어서의 이 변화의 폭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올려보고 또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올려보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강의의 행동 변화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 초기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능과 우리가 익숙한 부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약간의 참여에도 무한한 감사를 보내는 것이고 그 약간의 참여로부터 큰 참여를 시도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서서히 단계들을 올려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어휴, 뭐 죄라뇨. 스트레스를 아주 그냥 무진장 줘버렸어. 아, 스트레스를 무진장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까지네. 너무나도 겸손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김영순 본부장님을 두 번째로 만나봤지만 큰 스트레스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은 여기 또 많은 또 답변들이 또 우리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여기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 받는 만큼 역할을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올라간다고 하셨고요. 긍정적인 행동 변화, 회피하면 발전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피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적절한 스트레스는 활력을 주고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건강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자극이 없고요. 자극이 없다라는 건 사실 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줘야 해요.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참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난이도, 부담 없고, 정담 없고로 출발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기능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줌이라는 플랫폼만 봐도요,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설문 기능, 반응 기능, 공유 기능, 뭐 주석 기능, 소그룹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좀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 이미 설문 기능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이 여러분들께서 강사님들께서 그 줌을 개설을 하시면은요, 이 설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미리 좀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넷플릭스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넷플릭스에서 해상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넷플릭스에서 해상도를 올리는 법? 이게 어플에서는요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딜 가야 되냐면 홈페이지를 가야지만 거기에서 이 해상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줌을 개설을 한 다음에는요 이 기능 자체가 설문 기능이 보통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 프로필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 검색란에다가 설문이라고 치면은 이 설문 기능 활성화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고요. 그거를 오케이 파란색으로 오른쪽으로 버튼을 옮겨 주셔야지만 설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프로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 기능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백선혜 강사님께서 넷플릭스를 보기만 했지 그거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왜 해상도를 홈페이지에서만 쓸 수 있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프로필을 들어가셔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되게 참 재밌는 게 이 프로필만 쭉 볼 수 있어도 설정값만 볼 수 있어도 아, 줌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반응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반응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웨비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손들기 기능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강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 들어보셨죠? 자, 각자 본인들의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손을 들으시면요. 이 손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손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손을 내리려면요. 다시 한번 이 손 내리기 버튼을 누르셔서 손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줌에 나중에 여러분들 꼭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시면 필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반응 버튼 중에서요. 손 올리기, 손 내리기 버튼 위에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버튼들은요. 학생분들이 누르면은 5초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손 올리기 내리기 버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으면 손 올리기 해주세요 하면은 그 손 올리기는 손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버튼을 누르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경험을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꿀팁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질문이 있어서 손을 올리기까지는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손 올리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제일 먼저 올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하면 애들이 막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안 없어져요. 자, 손 올리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누르면요, 안 없어지니까 이제 손 한번 내려볼까요? 누가 제일 먼저 내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손 올리기와 내리기를 먼저 쉽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손을 올렸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손 들었으니까 질문해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이것에 참여를 시키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학생분들이 이걸 쓸 수 있도록 난이도를 대폭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반응 기능까지 보게 됐고요. 이제 공유 기능에 대해서 한번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만들어 온 이 PPT 화면 보고 계시잖아요. 자, 추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거나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우리 웨비나 상에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바로 소그룹 내 공유예요.
이게 한 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줌에서 소그룹 내 공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어떤 미션을 주잖아요. 그 미션을 준 다음에 나 뭐 해야 되지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 채팅창에다가 저희가 이 지시사항들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룸에서요, 메인 강의장에서 채팅창에다 올리는 모든 내용들은요, 추후에 소그룹으로 들어가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화면 소그룹 내 공유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가더라도 화면 공유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전에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애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소그룹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유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인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나의 화면들을 끊임없이 우리 소그룹으로 송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낮은 템포, 중간 템포, 조금 빠른 템포로 링크 4가지를 좀 드려봤어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얘 음악이 좋다 싶으면은 편안하게 그렇게 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음악을 트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기대감을 올리기 위해서 강의 시작 전에는 조금 빠른 템포의 음악을 트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어떤 참여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중간 템포 정도로 저는 보통 트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떤 설문지가 있다라든가 조금 심각한 내용을 한다 할 때는 느린 템포로 틀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좀 유도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 기능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스킬을 하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주석 기능입니다. 자, 바로 주석 기능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상단을 보시면요. 여기 호스트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자, 우리 줌상에서, 줌에서 위에 호스트 그 기능이 있으실까요? 이게 또 웨비나라서 혹시 다를 수 있을까요? 자, 혹시 주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웨비나라서? 네, 없을 수도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뭐 구두로 소개를 드리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주석 기능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상에서 트셔야 된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요. 추후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공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 옵션 보기에서 주석 작성을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 작성 포인트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스탬프를 보시면은 뭐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편안하게 찍어보세요 하면 학생분들이 열심히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찍어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우리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게 그냥 일반 웨비나가 아니라 일반 줌 강의장이었다면 저는 우리 강사님들에게 원하시는 메뉴에다가 하트를 좀 찍어보세요 라고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학생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석 기능을 통해서 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마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석 활용하는 것도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슬슬 10시 59분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우리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다양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상호작용에 대한 스킬과 우리 태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또 대담자분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또 소통하면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강의를 맡게 됐었던 리절턴츠 컴퍼니의 성준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성준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따로 저 같은 이제 모더레이터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어떻게 오늘 강의들 다 괜찮으셨을까요? 네. 네. 김영수 본부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줌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또
저기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예술을 같이 결합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시기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강사님께 지금 강의를 끝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큰 관건이고 고비고 문제점이었거든요. 넘어야 될 산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굉장히 수월한 방법들, 아무 부담감 없이 정답 없음, 부담 없음, 뭐 이런 형태로 다가가서 신뢰감을 확보한 다음에 아이들과의 질문들을 했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다가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급한 마음에 아이들하고 바로 상호 소통을 시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카메라를 꺼놓고 여기 있는 강사 선생님들하고 스태프들은 굉장히 막 답답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막 잘해주고 있다 이 느낌만 했지 정말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를 좀 몰랐던 좀 우매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제 인사 말씀은 아마도 감사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오늘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지금부터 약 20분간 또 저는 진행해 또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정 PM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강사님이나 저희에게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승 본부장님 오늘 강사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진행도 하시고 계시고 아이들 교육하시는데 많은 어떤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이라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예술과 기술이 만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다 그거를 교육을 해야 했고 그거를 또다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맞이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감이 컸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또 아이들과 소통이 또 원만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특강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우매하게 좀 접근을 했다. 급한 마음에 아이들과 바로 상호 소통을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막 나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진짜 끊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8차시까지 살아남아준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감사함을 좀 느끼고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 가지 자잘한 스킬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내주고 끝까지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이나 스태프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체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진행을 하시면서 사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예술 교육까지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강사님의 어떤 좋은 강의를 통해서 좀 그분들에게 좀 좋은 솔루션 해안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에게 해주실 강사님께 지금 해주실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방 오늘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참여를 먼저 유도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질문을 들어서 뭐 1번을 다 적어보세요. 네. 지금 소리가 이제 다시 들리면 1번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뭐 낮출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도 강사님들께서 이제 충분히 답변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장소가 예쁘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기 장소는 지금 저희가 안산에 있는 단원미술관에서 현재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게 뒤에서 그림도 있고, 실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미술관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사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김영순 본부장님과 함께 조금 더 저희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강의 질문이 자료를 올라왔네요. 메일로 주시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PM님께 전달 드려서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영수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먼 곳까지 참여 오셔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마 되게 좋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짧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는 예술 교육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지셨던 어려움들이나 또 그걸 겪으셨던 이제 진행 사항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상대방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굉장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서로 이렇게 접점을 향해서 다가왔던 듯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 중간에 그냥 깨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위기의 순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듯 싶어요. 근데 마무리가 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월드컵 축구를 볼 때에도 45분 내내 골을 못 넣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데 마지막에 골 들어가면은 45분이 다 즐거웠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업도 진행을 해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보람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이걸로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많은 강사님들이 아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네, 시샘말로 뒤지게 싸웠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분야 자체가 애초에 답이 없는 분야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기도 하고 중간에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혹시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이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 외로 좀 네. 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워낙 이제 광주가 이제 빛의 고을 미디어 아트의 도시다 보니까 네.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예요, 광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와 다른 예술관의 융합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었는데요. 소세원이라는 굉장히 조선중기 아름다운 정원이 광주 근처에 있습니다. 담양에. 거기에 대나무 숲과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요. 밤 시간에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쏘아대면서 그 아래서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국악 공연을 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 광주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통문화관의 그 한옥을 미디어 파사드로 장식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용수가 공연을 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무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미디어 아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융합 예술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좀 황홀하게 해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는 다른 어떤 예술과도 융합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잘 어우러지는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담양 거기 소세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네. 사실.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기술 2분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데 사실 이게 예술 교육이 저희 이 사업의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기술 2분을 이제 기술이 주가 돼서 기술 교육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네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 네. 광주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이제 2년째 이 기술2분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돈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술2분 문화예술 교육인데 뭔가 기술에 더 이렇게 방점을 찍어야 된다. 좀 이 생각이 좀 은연중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미디어 아트에 더 중점을 뒀었던 것 같고, 약간 미디어 아트, 미디어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을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회를 하면서 기술2분 문화예술 교육이면 방점이 기술을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에가 맞다. 그래서 올해 2년 차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좀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하되 문화예술 교육이다. 라고 해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백남준 선생의 굿모닝 미스터 오해를 오마주한 작품을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웰컴 투 마이 아트 하우스, 실은 생방송 다원 생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한 건데, 아이들이 있는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영상을 찍거나 이거를 저희한테 쏘아 보내주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마지막에 영상 다원 방송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의 기술을 활용을 하되 결국은 아이들의 퍼포먼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쏘아주는 거,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또 본인들이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것까지 이런 형태로 좀 문화예술 교육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 오늘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참여에 좀 네네. 아이들의 참여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셨네요. 예. 저희는 1, 2기수로 이제 했는데 1기에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고요. 2기에는 이제 중학생.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뭐 유희와 체험과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진로를 좀 도모해보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와 공연 예술이 만났을 때 어떻게 융합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좀 끌어낼 수 있으려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야 된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걸 좀 고집을 했는데 고등학생 모집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1기수, 2기수 나눠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에서 다들 이게 사실 사업이 진행된 지 아직 1년, 2년 차에 굉장히 신생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김영수 본부장님이 진행하신 것처럼 1년 차, 2년 차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아이들과 또 접점은 얼마나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붙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성준영 강사님이 해주신 강의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교수법, 아이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예술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서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강의 오늘 온라인 대담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대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